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조우하면서 갈등이 봉합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 때문이라는 게 정설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당 쪽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함정 몰카를 벌인 최재형 씨의 행보 및 의도, 그리고 과거 전력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소식도 함께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비네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조우하면서 갈등이 봉합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으로 촉발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면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국민의힘 쪽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전한 시점은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오던 지난주 무렵이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과할 경우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선 당시 학력 위조 논란에 공식 사과를 했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 사과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이어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여권 주류와 핵심 지지층에서는 김 여사 논란의 본질은 몰카 공작으로 사과할 경우 야권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과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관련 의혹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이 보도를 보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시점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이런 말이 당에 전달된 시점은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오던 지난주 무렵이었습니다. 이런 김 여사의 메시지가 국민의힘의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중요한 영부인의 메시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제 불찰로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받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김 여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난 18일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을 보면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라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19일 김 여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냐라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의힘에 보낸 시점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그런 시점이 맞물리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의 배경엔 김 여사의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을 넘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앙뚜아네트 발언이 있었고 이 같은 선 넘는 발언을 한 김 비대위원을 한동훈 위원장이 치켜 세우는 형국이 되면서 이게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한 만큼 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김 여사가 직접
나서게 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돼야 하고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세를 효율적으로 막고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깊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이 있죠. 바로 김건희 여사 함정 몰카의 주범 최재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무대응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의 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이후 일부 좌파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메이저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도 좀 신중히 접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 본질이 함정 몰카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지없이 총선이 가까워오자 김대엽이 그랬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의 페라가모 신발을 받다던 생태탕 집 아들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또 20년도 훨씬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줄리를 봤다는 안혜욱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것처럼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전략은 이 사람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오늘 아침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을 보면 김건희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친북 인사에 놀아나서야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에서 송평인 논설위원의 어떤 주된 논조는 김건희 여사가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지만 사건의 본질은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함정 취재이고 이런 친북 인사의 행태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되겠냐, 놀아나서 되겠느냐 이런 것이었는데요. 제 이 칼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송평인 위원이 다른 언론과는 다르게 최재형 목사를 최재형 씨라고 호칭했다는 겁니다. 아예 칼럼 서두부터 대놓고 김건희 여사를 함정 취재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가 아니라 그냥 최 씨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에서 목사라고 부르려면 최소한 어느 교단, 어느 총회 또는 어느 노예 소속인지가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또한 최재형이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영광의 빛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는 기사가 당시 현재 한인 매체에 일제히 나왔지만 그것 말고는 그 교회에 관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에 관한 영상이나 사진조차도 인터넷에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구글 지도로 교회를 찾아보면 폐업이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평인 논설위원은 이상한 교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과거 행적입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운동가이자 대북활동가로 알려진 최재형은 1995년 대북사역 통일운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1998년 미국에서 통일운동단체인 NK비전 2020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와 북한을 왕래하면서 종교, 역사, 언론, 경제 등 4개 분야 사업을 진행을 했고 대북 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최재형은 재미교포 신분을 이용해 2015년부터 북한 교회와 종교기관들을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북녘의 교회를 가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북바로 알기 백문백답 등의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낸 책을 보면 북한은 정당한 나라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국내 강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춰 북한에 거주 중인 2,500만 명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최재형의 북한은 정당한 나라라고 하는 발언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최재형은 2018년 6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2013년 7월 북한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4년 북한 태양절 행사 참석
그리고 2014년 9월 제북인사 8명의 사진 양력 등을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박처를 통해 반국가 단체인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전달할 목적으로 7번의 이메일 통신을 한 혐의 등이었습니다. 특히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로부터 북한 평양에 소재한 제북인사 묘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실제 건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국가 단체 지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람에게 무혐의 처리라.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간첩 적발 건수가 전체 3명에 불과했다는 통계가 불현듯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부인에게 접근해 함정 몰카를 했다면 이게 보통 사건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명품백 수수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국민들도 관심이 왜 온통 이것에 쏠려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바로 이런 데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이 사안과 관련해 움츠려들지만 말고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좀 보다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